우이혼 이하늘이 박유선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8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이웃 사촌이 된 박유선과 이하늘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유선이 이하늘 집 근처로 이사오면서 두 사람은 차로 5분 거리에 사는 이웃이 됐다. 박유선의 집을 방문한 이하늘은 집 가까워서 좋다.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다고 밝혔다. 식사 도중 박유선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전 장모님의 전화에 이하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유선이 통화를 마치자 이하늘은 어머니가 방송 보셨냐고 물었고 박유선은 못 본다. 엄만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박유선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엄마 성격 알지 않냐? 너만 괜찮으면 된다더라 라고 밝혔다. 이하늘은 불효자가 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하늘은 식사 후 그릇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다. 이하늘은 내가 그릇을 사줄까 했는데 만약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내가 사준 그릇을 쓰면 그 남자가 싫어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릇은 네가 사라라고만 했고 박유선은 내가 그 남자한테 오빠가 사준 그릇을 왜 말하겠냐라고 받아쳤다. 다정하게 그릇 사러 가는 길, 이하늘은 너랑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면 나 평생 여자 안 생긴다고 투덜댔다. 이어 썸까진 아니고 알고 지내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모과 씨랑 정말 잘 어울린다면서 다시 잘 해보라더라라고 차였던 일화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하늘은 쫓아다니는 남자 없었냐고 떠받고 박유선은 카페에서 일할 때 있었다. 작가였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이하늘은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잖아?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라고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하늘은 나랑 리허설 해봤잖아. 그러니 정말 잘 골라야 한다고 박유선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이하늘은 박유선이 계속 걱정되는 듯했다. 특히 방송에 출연한 후 이하늘 전처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사람들이 많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박유선은 진짜 이혼을 했으니까 꼬리표가 달린 거지 그걸로 알려지는 건 안 중요하다. 그런 걸로 문제 삼는 남자라면 내가 안 만날 것이라고 쿨하게 이야기했다. 이하늘은 이혼의 사유 중 90%가 나한테 있다고 박유선을 계속 감싸려 했고 박유선은 내 꼬리표 떼려고 하냐. 이하늘은 박유선에게 일산으로 이사온 이유를 궁금해했다. 내 매력이 이긴다고 받아쳤다. 박유선은 집값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산에 아는 사람이 더 많고 살지도 않았냐. 근데 오빠 때문에 걱정하긴 했다. 뭔가 의미를 둘까 바라며 반려견 때문에도 큰데 오빠가 핑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런 걱정 안 한다던 이하늘은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 게 좋았고 더 좋은 건 네가 왔다는 거다. 네가 진짜 날 싫어했다면 모든 조건이 좋아도 안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유선은 일산이 오빠 거냐. 내가 왜 사람 때문에 안 오겠냐라고 받아쳤다. 이어 두 사람은 이웃 사이로 지킬 룰을 정하기로 했다. 이하늘은 박유선이 말을 꺼내자마자 술 마시고 불쑥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박유선은 그거 하나면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술 마시고 연락하지 않기, 반려견 함께 돌보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밥 먹기 등의 이웃 사이에 선을 지킬 규칙들을 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묘한 텐션의 두 사람이었다. 이하늘은 박유선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집으로 들어와 씻기 시작했다. 이어 나 등 좀 밀어주면 안 돼? 라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하늘은 손만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박유선은 손만 넣으면 할 수 있다고 도구를 찾았다. 도구를 찾은 박유선은 바지라도 입든가라고 타박하면서도 문 밖에서 고개를 돌린 채 이하늘의 등을 밀어줬다. 박유선 덕에 개운하게 씻고 나온 이하늘은
내가 너네 집에서 자는 첫 남자라며 거실에서 홀로 잠에 들었다. 최고기와 육갯잎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재회 전 최고기의 아빠는 저 자세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상처 안 주게 잘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최고기는 줄 것도 없다, 받을 것도 없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최고기는 아빠의 응원을 등에 업고 육갯잎을 만나러 갔다. 친구와 통하던 최고기는 육갯잎에 한 번 더 고백했음을 알렸다. 최고기는 내가 사실 한 번 더 물어봤다. 나이가에 미달하며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건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아니냐더라. 진심이 안 느껴졌나 싶어서 카메라 없는 데서 얘기했는데 또 까였다고 털어놨다. 처음 만났던 곳에서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된 두 사람. 두 사람은 저녁 메뉴로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 최고기는 육갯잎에게 고기 좋아? 라고 은근슬쩍 물어봤지만 육갯잎은 먹는 고기가 좋다고 선을 그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그간을 돌아봤다. 최고기는 우리가 좋았던 얘기를 안 했더라. 좋았던 기억도 많았는데라며 아쉬워했고, 육갯잎도 너무 나쁜 점들만 들춰낸 거 아닌가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육갯잎은 내가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하지 않냐, 말보다 글을 잘 쓴다며 최고기를 위한 편지를 써왔다고 밝혀 최고기를 기대하게 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고기와 육갯잎은 작별 선물로 서로를 위한 선물도 챙겨왔다. 대추차를 꺼내 최고기를 당황하게 한 육갯잎은 내 가방을 메고 다니더라라며 새로운 가방을 선물해 줬다. 최고기는 어두운 옷만 입고 다녀서라며 하얀색 패딩과 신발을 선물했다. 육갯잎은 편지로 최고기를 향한 응원을 보냈다. 육갯잎은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린 부부였지만 같이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며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편지를 낭독하던 최고기는 울컥한 듯했다. 최고기는 왜 미안하다는 말이 좀 그럴까? 나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혼 후 첫 여행을 함께 한 김유민과 박세혁은 조금씩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전날 밤 김유민은 이혼하고 부엌을 안 들어가게 되더라. 그게 트라우마인가 싶을 정도였다며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았다. 여기 왔을 때도 밥을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고 고백했다. 부엌이 가장 좋은 공간이자 가장 싫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 그러나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김유민은 박세혁과 함께 먹을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유민은 서툰 듯했지만 박세혁과 함께 아침을 완성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운 듯 보였다. 박세혁은 카페 알바 안 필요하냐고 괜히 말을 걸었고, 김유민은 안 필요하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박세혁은 김유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김유민의 집은 박세혁이 함께 살기도 했던 곳. 집에 가는 길, 김유민에게 아들의 영상통화가 왔고 박세혁은 화면 속아들을 슬쩍 보며 관심을 보였다. 통화를 마친 후 박세혁은 민혁이가 만약에 커서 가수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표정이 굳었던 김유민은 떼쓰는 걸론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진짜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않겠냐.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세혁은 김유민의 동네로 오자 마음이 복잡해진 듯했다. 어머니 나오시진 않겠지? 라고 걱정하던 박세혁은 커피 한 잔 해달라며 처음으로 김유민의 카페에 갔다. 두 사람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서로 어색한 듯 자리만 지켰다. 결국 박세혁은 민혁이 집에 있어? 여기로 데려오는 건 불편하겠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를 눈치챈 김유미는 아들을 데려왔다.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것. 2년 만에 아들을 처음 본 박세혁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